아침에 눈을 떴는데 온몸이 개운하기는커녕 무릎이나 손가락 마디가 쿡쿡 쑤시는 배신감 드는 통증부터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그래서 약국에 가서 관절에 좋은 약 주세요 하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90%의 사람들이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 실수가 나중에는 지팡이 없이는 걷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은 이 중대한 혼란, 바로 관절염 아르트리트과 관절증 아르트로즈의 차이를 확실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얼핏 들으면 글자 하나 차이 같죠. 하지만 이 글자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통증의 원인부터 시작해서 따뜻하게 찜질하는 게 약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독이 될지까지 말이죠. 제가 장담컨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동네 병원 의사 선생님보다도 이 두 상태를 더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주 들을 수 없었던 숨겨진 진실, 이제 알아볼 준비 되셨나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증상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용어 정리부터 확실히 하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벌어지는 두 가지의 근본적으로 다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관절염을 관절증 치료법으로 다스리려고 한다면 불을 끄겠다고 기름을 붓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의학에서 단어의 끝부분 전미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전미사 염얀이 붙으면 대개 염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관지염이나 위염처럼 말이죠. 반면에 증이 붙으면 구조의 파괴나 변성, 즉 퇴행을 나타냅니다. 대표적으로는 퇴행성 관절증이 있죠. 이 규칙을 지금 바로 기억해 두십시오. 앞으로 구별하는데 아주 유용할 겁니다. 쉽게 말해 관절염은 내 몸의 면역체계가 내 세포와 싸우는 전쟁입니다. 반면 관절증은 생체 역학적 설계의 부품이 너무 일찍 닳아버린 노화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 둘을 다루는 접근 방식은 정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차이점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가장 확실한 이미지부터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의 관절을 문경첩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다면 퇴행성 관절염일 때는 어떨까요? 경첩이 시간이 지나 녹슬고 닳아 없어지고 기름 윤활유이 말라버립니다. 삐걱거리고 잘 움직이지 않지만 만져보면 차갑습니다. 이것은 기계적인 고장인 겁니다. 그럼 이제 염증성 관절염을 생각해 봅시다. 이 똑같은 경첩에 누가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다고 상상해 보세요. 뜨겁고 빨갛고 부어오릅니다. 이건 관절 내부에 불이 난 겁니다. 아주 활발하게 전쟁 중인 상태인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기억하실 핵심 요약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뻑뻑하고 마른 상태, 염증성 관절염은 뜨겁고 부어오른 상태인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에서 이 비유 딱 하나만 기억하셔도 병원 대기실에서 의사를 기다리는 대부분의 환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통증 이야기를 해볼게요. 통증은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 통증이 어떤 성격인지 아는 것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첫 번째 단서가 됩니다. 골관절염, 즉 퇴행성 관절염에서의 통증은 움직임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어나서 걷거나 무릎에 부하가 걸리면 바로 아파오지만 잠시 눕거나 쉬면서 관절에 안정을 주면 통증이 금방 가라앉죠. 이는 마치 기계가 닳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많이 사용할수록 마찰이 심해지고 그만큼 통증도 심해지는 것입니다. 바틸이나 장보기를 하고 돌아온 저녁에는 무릎이 욱신거리고 아픕니다. 하지만 딱 30분 정도만 쉬면 다시 살만해지죠.
이것이 바로 골관절염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기계적 통증 리듬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관절에 부담을 주면 통증이 생기고 쉬면 통증이 사라진다는 것을요. 하지만 염증성 관절염, 즉 아르트리트일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죠.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은 마치 밤도둑과 같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 슬그머니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침대에 누워 새벽 3시쯤 됐는데 관절이 너무 심하게 뒤틀리고 쑤셔서 잠을 깰 때가 있습니다. 벽이라도 타고 올라가고 싶을 만큼 아프기도 하죠. 대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쉬고 있는 중에도 염증 자체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염증이 생긴 부위에 부종, 즉 붓기가 더 심하게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 환자분들은 종종 좀 움직여서 몸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아프다가도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통증이 조금은 덜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움직임을 통해 혈액순환이 이루어지면 정체되어 있던 노폐물과 부종이 풀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밤중에 통증 때문에 잠을 깬다면 이것은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염증, 즉 관절염을 의심해 봐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증상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아침 강직기입니다. 잠에서 깨면 온몸이 녹슬어 뻣뻣한 로봇이 된 것처럼 느껴지시죠? 손가락이나 무릎을 굽히는데도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시간을 꼭 재보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진단 도구입니다. 골관절염의 경우 이 강직은 보통 아주 짧습니다. 일어나서 조금 걷고 몸을 풀면 15분에서 20분, 길어야 30분 안에 통증이 사라지죠. 관절이 워밍업 된 겁니다. 하지만 류마티스성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관절염의 경우엔 다릅니다. 이 강직 증상이 몇 시간씩 지속됩니다. 점심때까지도 계속 로봇처럼 삐걱거리며 움직이실 수 있어요. 만약 이 강직이 1시간 이상 계속된다면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즉시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손과 무릎을 한번 살펴보시죠. 어떤 점이 눈에 띄십니까? 사실 관절의 모습만 봐도 어떤 상태인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퇴행성 관절염, 즉 골관절염일 경우입니다. 관절이 평소보다 조금 커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뼈가 불필요하게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이것을 골극이라고 부르는데요. 단단한 혹이나 덩어리처럼 만져집니다. 관절은 변형되어 울퉁불퉁해지지만 그 위의 피부 색깔은 대개 평상시와 똑같습니다. 다음은 염증성 관절염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화재처럼 염증이 심한 상태를 기억하십니까? 염증성 관절염이 활발할 때 관절은 마치 바람을 잔뜩 넣은 풍선처럼 보입니다. 심하게 부어오르고 겉면이 팽팽하게 펴지죠. 그 위 피부는 붉게 변하며 팽팽하게 당겨져 있고 만졌을 때 열감까지 느껴집니다. 만약 아픈 무릎에 손바닥을 대봤을 때 건강한 반대쪽 무릎보다 뜨겁게 느껴진다면 이는 지금 몸속에서 염증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자, 이제 관절에서 나는 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관절도 말을 한답니다. 그리고 그 소리마다 의미가 다 다르죠. 뚝뚝 하고 나는 소리, 즉 마찰음입니다. 이 소리를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퇴행성 관절염일 때 나는 소리는요, 아주 거칠고 메마른 소리가 납니다. 마치
마른 나뭇가지 두 개가 서로 부딪히거나 눈 위를 걸을 때 뽀드득거리는 소리와 흡사하죠. 의사 선생님들은 이런 소리를 연발음 시레피테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뼈와 뼈가 서로 마찰하면서 나는 소리인데요. 연골이 얇아지고 울퉁불퉁해지면서 그 완충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표면이 거칠어지니까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것이죠. 염증성 관절염일 경우에는 소리가 이와는 다르거나 초기에는 아예 소리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연골 자체보다는 관절 주변의 연조직이나 관절에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물론 관절 소리는 두 경우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방금 말한 것처럼 거칠고 건조한 마찰 소리, 즉 건성 연발음은 진행이 많이 된 퇴행성 관절염의 확실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바로 대칭성입니다. 먼저 본인의 관절을 한번 살펴보세요. 만약 오른쪽 무릎만 아픈데 왼쪽은 전혀 괜찮다면 그건 아마도 골관절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골관절염은 흔히 아르트로즈라고도 부릅니다. 골관절염은 희생양을 하나만 고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은 평생 동안 가장 많은 부담을 받았던 관절을 주로 공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평생 오른쪽 다리로만 많이 뛰셨거나 오른손으로 무거운 가방을 계속 들고 다니셨을 수도 있죠. 하지만 많은 종류의 관절염,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 대칭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만약 오른쪽 손의 검지손가락이 아프기 시작했다면 곧 왼쪽 손의 똑같은 검지손가락도 아파올 수 있습니다. 관절염은 전신적인 문제, 즉 몸 전체의 시스템적인 이상이기 때문에 마치 거울처럼 양쪽을 공격하는 겁니다. 물론 100% 꼭 그렇다는 규칙은 아니지만 매우 흔하게 관찰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이 아픈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즉 골관절염의 경우에는 대체로 맞는 말입니다. 이 병은 오랜 시간 활동하며 쌓인 마모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이죠. 오래 살수록 연골이 더 많이 닳습니다. 보통 45세에서 50세 이후에 시작해서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염증성 관절염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30대, 20대는 물론이고 심지어 아이들에게도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병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질환인데 면역체계는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젊은 분들에게 관절이 심하게 붓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절대 이른 노화가 아닙니다. 이는 면역체계가 스스로를 공격하고 있다는 매우 심각한 경고 신호이니 즉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관절 통증 외에 우리 몸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조금 이기적인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병은 오직 관절 그 자체에만 국한되어 나타납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견디기 힘들어도 전체적인 몸 상태는 좋을 수 있고 식욕도 정상이고 천도 정상천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온몸을 침범하는 전신성 질환입니다. 마치 건물 전체를 장악한 테러리스트와 같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악화되면 마치 심한 감기나 독감에 걸린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전신 쇠약감, 미열, 체중 감소, 수면 장애, 식욕 부진 같은 증상들이 동반됩니다. 이는 단순히 관절만 아픈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병들었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만약 특별한 감기 기운 없이 관절 통증과 함께 전신적인 몸살이나 무력감이 느껴지신다면 이것은 반드시 혈액 검사를 받아보셔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검사 결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검사야말로 두 질환을 1mm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구분해주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만약 퇴행성 관절염 아트로시스 때문에 병원에 오셨다면 혈액검사 결과는 아마도 우주 비행사처럼 아주 깨끗하게 나올 것입니다. 특별한 이상,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퇴행성 관절염은 국소적이며 기계적인 마모 과정이기 때문에 혈액 성분을 바꾸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염증성 관절염 아르트리티스는 다릅니다. 검사 결과에서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온통 불이 켜진 듯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높은 적혈구 침강 속도, 비정상적으로 치소슨 C 반응성 단백, 그리고 증가된 백혈구 수치까지. 의사들은 이 모든 염증 마커들을 즉시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의사가 환자분들을 엑스레이가 아닌 혈액검사부터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몸속에 큰 불이 난 상황인지 아니면 단순히 녹이 세운 것인지를 가장 빠르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체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살이 찌는 것은 이 두 질병 모두에게 가장 큰 적입니다. 다만 영향을 주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체중은 말 그대로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세요. 승용차에 5톤짜리 짐을 잔뜩 싣고 비포장 도로를 달린다고 상상해보세요. 차의 서스펜션은 금방 고장나겠죠? 무릎도 똑같습니다. 불필요한 체중 1kg이 늘어날 때마다 연골에는 엄청난 압박과 부담이 가해집니다. 염증성 관절염의 경우는 관계가 좀 더 복잡합니다. 지방 조직은 단순히 에너지를 저장하는 창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호르몬 활동을 하는 기관으로서 몸의 염증을 계속 유지시키고 악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특히 퇴행성 관절염에는 체중 감량이 단순히 겉모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치료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온열 치료와 냉각 치료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픈 무릎에 뜨거운 찜질팩을 갖다 대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만약 퇴행성 관절염, 즉 관절이 닳아서 생긴 냉증 상태라면 온찜질이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관절의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염증성 관절염, 즉 관절에 열이 나고 붓는 급성 염증 상태라면 뜨거운 찜질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염증을 뜨겁게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붓기가 심해지고 통증은 참을 수 없을 만큼 커지며 관절이 파괴되는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급성 염증성 관절염에는 부종을 가라앉히기 위해 반드시 냉찜질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제 왜 자신의 정확한 진단명을 아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지 아시겠죠? 찜질 한 번의 사소한 실수가 여러분을 병원 신세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음식. 과연 음식이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먼저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식단은 주로 체중 감량에 초점을 맞춥니다. 도가니탕이나 젤라틴 같은 것을 드시면 물론 맛은 있겠지만 그걸 먹는다고 해서 연골이 다시 자라나지는 않습니다. 이는 그저 소문 또는 속설에 불과합니다. 연골 보호제 역시 효과가 느리고 모든 사람에게 다 듣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염증성 관절염, 특히 통풍성 관절염의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때의 식단은 생명과 직결된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기름진 고기 한 점, 와인 한 잔, 혹은 훈제 음식은 다음날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만큼 극심한 통증 발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염증성 관절염에는 면역 체계를 자극하고 염증을 악화시키는 금지 식품의 엄격한 목록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식은 정말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운동은 곧 건강한 삶일까요? 아니면 관절에는 오히려 독이 될까요? 이 문제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아트로즈의 경우 전문의들은 움직이세요. 하지만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 조언합니다. 수영, 자전거 타기, 그리고 평지를 걷는 정도가 좋습니다. 움직임을 통해서 연골에 영양을 공급해야 하지만 뛰거나 점프해서 연골이 닳아 없어지게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갑자기 심해졌을 때, 급성기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때는 관절이 절대적으로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염증으로 부어오른 관절을 억지로 움직이는 것은 금물입니다. 오히려 관절을 더 심하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 손이나 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특수 부목 보조기를 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염증이 가라앉자마자 바로 재활 운동이 필요합니다. 관절이 굳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 경계가 정말 얇고 중요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일 때는 혹시 무리할까봐 걱정하고 급성 관절염일 때는 염증을 더 키울까봐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약물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약 이름은 의사 선생님이 결정할 몫이지만 치료의 기본 원칙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 골관절염의 치료 기본은 연골을 보호하고 통증이 심할 때만 진통제를 사용해서 파괴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염증성 관절염은 다릅니다. 이때는 중화기를 사용한다고 표현할 만큼 강력한 약을 씁니다. 면역 억제제, 호르몬제, 그리고 세포 증식 억제제, 항암제 계열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약들은 부작용도 많고 아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 심각한 약들입니다. 만약 염증성 관절염을 단순 진통제로만 치료한다면 집이 활활 타는데 경고 사이렌 소리만 끄는 것과 같습니다. 기본 치료를 하지 않으면 염증성 관절염은 순식간에 관절을 망가뜨리고 영구적인 장애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질환은 절대 자가 치료하시면 안 됩니다. 관절 주사, 요즘 정말 흔하게 이야기하는 주제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주사 한 방이면 바로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퇴행성 관절염일 때는 보통 히알루론산 주사를 맞습니다. 히알루론산은 마치 엔진 오일이나 윤활유처럼 관절의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액체 보형물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넣으면 마찰이 줄어드니까 통증이 완화됩니다. 이 주사는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염증성 관절염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염증이 심한 관절에 히알루론산을 맞는 것은 사실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효소들이 주사 약물을 며칠 만에 그냥 다 파괴해버리기 때문에 결국 돈만 낭비하는 셈이 됩니다. 염증성 관절염의 경우 그 염증의 불길을 강력하게 잡기 위해서 관절 안에 스테로이드 호르몬제를 주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목표가 다르면 사용하는 주사, 약물, 심지어 바늘까지 모두 다릅니다. 옆집 할머니가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맞고 효과 본 주사가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염증성 관절염이라면 의사에게 옆집 할머니가 맞은 그 주사 똑같이 놔주세요 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흔히 비가 오려나 삭신이 쑤시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기상 변화에 따라 몸이 아픈 이른바 기상병은 모두가 공감하는 현상이죠. 하지만 통증의 원리는 조금 다릅니다. 퇴행성 관절염, 골관절염의 경우 아픈 관절 내부의 액체 압력이 대기압의 변화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통증이 옵니다. 이것은 순전히 물리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염증성 관절염이나 류마티스성 통증은 날씨에 대한 반응이 주로 혈관이나 자율신경계의 전반적인 상태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관절염을 앓는 분들이라면 정말 최고의 일기예보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혹시 관절이 바람이 조금만 바뀌어도 쑤시기 시작한다면 이는 단순히 날씨 예보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미세 순환을 개선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할 때라는 신호입니다. 유전과 대물림. 통증도 물려받을 수 있을까요? 골관절염은 관절이나 뼈의 구조적인 특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약한 부위를 대물림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께서 인대가 약하거나 관절 이형성증 같은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계셨다면 딸도 관절이 더 빨리 닳고 손상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류마티스성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은 이보다 훨씬 복잡한 유전적 요인을 가집니다. 이는 단순히 뼈의 구조를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면역 시스템이 스스로를 공격하도록 오작동하기 쉬운 그런 체질적 소인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만약 할머니께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해 손가락 마디가 굽어 있으셨다면 본인의 면역 관리를 다른 분들보다 더욱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가족의 병력을 자세히 아는 것이 의사에게 큰 도움이 되며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의사에게 가야 할까요? 이건 여러분의 건강 상식을 점검하는 최종 테스트입니다. 만약 퇴행성 관절염이 의심된다면, 그러니까 바틀이나 집안일 후에 무릎이 아프고 소리가 나는데 붓거나 빨갛게 열이 나지는 않는다면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이분들은 우리 몸의 정비사, 즉 인체역학을 담당하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손의 관절이 붓고 열이 나며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뻣뻣하게 굳는 조조강직 증상이 있다면 지체 없이 류마티스 내과로 가십시오. 류마티스 내과는 면역체계를 다루는 아주 고차원적인 내과 전문 분야입니다. 관절염 증상으로 무조건 외과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를 찾아가면 시간을 낭비할 때가 많습니다. 외과 의사는 결과를 치료하지만 류마티스 내과 의사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가 진단을 위한 점검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증이 움직일 때 심해지고 쉬면 괜찮아지며 관절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고 나이가 50대 이상이시라면 아마도 골관절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연골 보호에 신경 쓰고 체중을 줄이고 반드시 편한 신발을 신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밤에도 통증이 계속되고 관절이 붓고 빨갛게 달아오르며 양쪽에 대칭적으로 통증이 오고 전신적으로 몸이 안 좋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에는 즉시 류마티스 전문의를 찾아가서 류마티스 인자 및 염증 수치 혈액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절대 자가 치료는 금물입니다. 병이 여러분의 삶을 되돌릴 수 없게 완전히 바꾸어 놓기 전에 초기에 잡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정확한 지식이야말로 여러분의 최고의 진통제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고통의 두 세상을 가르는 단 한 글자의 비밀을 아시게 되었습니다. 관절염 아트라이티스, 은 불이 난 것과 같고 관절증 아트로시스, 은 녹이 세운 것과 같습니다. 하나는 즉시 불을 꺼야 하고 다른 하나는 기름칠을 해주어야 합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초기 단계에 정확한 진단을 받는다면 통증 없이 활기찬 삶을 10년, 아니 20년까지도 더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원에 마음 편히 가시고 손주들과 즐겁게 놀며 걸음 하나하나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염증이 생긴 곳을 찜질로 드거나 이미 고장난 기계를 무리하게 움직여서 풀어주려 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인터넷 정보만으로 최종 진단을 내리지 마시고 오늘 얻은 이 지식을 가지고 의사에게 가셔서 정확한 질문을 하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눈을 뜨게 해드렸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더욱 유익하고 깊이 있는 정보 영상을 계속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관절을 위해 민간요법을 시도해 보셨는지, 무엇이 효과가 있었고 무엇은 소용이 없었는지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소중한 여러분의 관절을 잘 보존하시길 바랍니다.